수학 통계 및 실습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요 분포를 그래프로 우리가 나타낼 수 있는데 이와 같이 앞에서 와 같이 그 분포를 갖다가 체크하는 포인트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체크를 하느냐라는 얘기예요. 즉 어떻게 분석하느냐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가 어떻게 단봉이냐 다봉이냐. 단봉은 뭐예요? 봉이 즉 봉우리죠. 산으로 이해하시면 돼요. 봉우리가 산봉우리가 뭐예요? 하나냐 단봉이냐 아니면 봉우리가 많냐 다자 많을 자자 다봉이냐 봉우리가 여러 개냐 라는 얘기예요. 요 체크 포인트예요. 첫 번째. 자, 봉우리가 많아 다봉이야. 그럼 어떻게? 분석을 하려면 우리가 분류해야 돼요. 다시 분류해서 분석을 해야만 합니다. 자, 두 번째 대칭이냐 비대칭이냐. 자, 대칭 비대칭. 자, 대칭이면 뭐예요? 거의 모든 대상이 우리가 분석하고자 하는 그 그룹 대상이 거의 어떻게 정규분포라는 얘기예요. 거의 정규분포. 아, 이 자료는 우리가 수집한 이 자료, 이 그룹의 자료는 뭐예요? 아, 정규분포구나. 거의 뭐 정규분포를 따르는구나 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왜 이게 중요하냐면은 앞에서도 분포 어떤 분포냐라는 것을 어떤 분석 방법들이 대부분의 어떤 분석 방법들이 분석을 할 때 우리가 어떤 분포냐 그 분포의 특징이 어떤 거냐를 아는 것이 중요하다겠는데, 자, 이와 같이 대칭이면 거의 정규분포란 얘기입니다. 정규분포 아주 중요합니다. 뒤에서 설명을 드리겠지만 해서 일단은 대칭이인지 아닌지를 보란 얘기예요. 그리고 만약에 대칭이 아니다, 대칭이 아니에요. 그러면은 좌우 대칭이 아닙니다. 그러면은 그걸 어떻게 변환을 해줘야 돼. 분석을 하려면 그냥 상식적으로 일단 기초적인 거 이렇게 이해를 해 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플러스 또 하나 있어요. 요거예요. 뭐? 벗어난 값, 이상값이 있느냐 없느냐. 그러니까 자료가 집중되어 있어요. 어느 값 혹은 어느 구간을 중심으로 해서. 그러면 그 값으로부터 너무나 그 범위, 흩어진 정도, 변동으로부터 너무나 떨어져 있는 값이 있어요. 너무 큰 값 혹은 너무 작은 값이 있어요. 그게 바로 벗어난 값인데, 이 벗어난 값이 있느냐 없느냐를 보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해서 다시 정리합니다. 단봉이냐 다봉이냐, 그리고 대칭이냐 비대칭이냐. 그리고 대칭이면 거의 그 자료는 정규분포를 따른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대칭이 아니다라면은 변환을 해줘라, 그 얘기예요. 그리고 벗어난 값이 있느냐 없느냐, 그거를 한번 체크를 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분포를 체크하는 포인트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그림을 가지고 한번 봅시다. 자, 단봉이에요. 이 경우는 단봉성이죠. 봉우리가 하나, 산이 하나예요. 자, 보세요. 산이 하나죠. 즉 자료가 집중하고 있는 부분, 자료가 어디에 집중해 있어? 여기에 집중돼 있네. 봉우리가 요 산이 하나네, 그 얘기예요. 단봉. 그리고 어떻게? 좌우 대칭이네요. 대략적으로 히스토그램이 좌우 대칭이에요. 좌우 대칭이면 뭐라겠어요? 아까 앞에서 정규분포를 따릅니다. 정규분포. 아, 이 분포는 정규분포야. 그럼 정규분포 가지고 우리가 통계 분석할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자료 분석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다봉입니다. 다봉성이에요. 멀티모달. 다봉. 봉우리가 2개 이상인 경우에, 여러 개인 경우 2개 이상. 봉우리가. 산이 2개 이상. 자, 보세요. 자료가 여기에도 집중되어 있고 여기에도 집중되어 있어. 그래서 어떻게? 산이 하나, 2개. 산이 2개. 그럼 어떻게 한다고 우리가? 요거를 분류해서 다시 분석해. 이거 분류해서 분석을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얘기예요. 다른 게 아니라. 그 다음에 자, 왜곡된 분포가 있습니다. 왜곡된 분포. 분포가 아까 우리가 이게 좌우 대칭이냐 아니냐라고 했죠. 왜곡되어 있어요. 하지만 봉우리가 하나니까 대칭은 왜곡된 좌우 대칭이죠. 이런 경우. 자, 보세요. 이런 경우는 분포가 왜곡이 돼 있어요. 왜곡. 자, 보세요. 이 경우 이게 봉우리는 하나인데 자료 여기에 집중되어 있죠. 왼쪽에. 이 경우는
자료가 우측에 집중돼 있어요. 그러면서 꼬리가 우측으로 쫙 내려와 있죠. 이 경우는 왼쪽 그래프는 이렇게. 그래서 우측으로 왜곡이 돼 있죠. 그 다음에 요거는 우측에서 좌측으로 이렇게 쫙 꼬리가 뻗어 있죠. 즉 좌측으로 왜곡된 분포죠. 그래서 저 우측으로 왜곡된 분포를 뭐냐면은 중심축이 어디에 있으니까 좌측에 있으니까 좌경이에요. 좌측, 왼좌에서 좌경, 중심축이 자료가 집중되게 좌측이니까 좌경 대칭인 분포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중심의 축이, 즉 중심의 축이 우측인 경우 자료가 우측에 집중되어 있는 그래프를 우리는 우경대칭이라고 합니다. 우경대칭 이렇게 불러요. 그래서 우경, 좌경, 그 다음에 좌우대칭 앞에서 살펴봤는데 이 분포의 대칭성을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느냐라는 겁니다. 이 대칭성이에요. 대칭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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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칭성을 좌우 대칭. 대칭. 어떻게? 이 대칭성을 알아보려면은 요 외도를 계산해 보면 돼요. 외자입니다. 이게 왜? 정자 위에 불자가 있으니까 왜곡된 거죠. 이게 불. 정이 아니니까 왜예요. 왜? 외도. 그래서 스큐니스 해서 기울어진 정도를 나타내는 게 바로 외도예요. 그리고 이렇게 알파3로 표시를 합니다. 외도를. 알파3 기울어진 정도. 기울어진 정도. 자, 일단 요 M은 대문자 M입니다. MI 요거는 i번째 기급의 중앙값이에요. 우리가 값으로 표현된 경우와 구간으로 표현된 경우가 있겠죠. 우리가 분포표에서 도수 분포표에서. 그러면 값으로 표현되는 그 값에 속하는 비중 해서 우리가 도수 분포를 작성할 수 있고요. 그리고 구간으로 계급으로 해서 우리가 도수 분포를 작성할 수 있는데 그 기울어진 정도를 볼 때 계산을 하려면은 값인 경우죠. 이 경우는. 그래서 요 xi는 뭐야? 값이에요. 각각의 값. 그 다음에 x바, 스몰 x바는 평균을 나타냅니다. 이거 똑같이 평균. 그 다음에 요 mi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i번째 기급의 중앙값이에요. 그 구간이 있잖아요. 구간. 계급이 있어요. 하나, 첫 번째, 두 번째. 그러면 요 아까 우리가 앞에서 20에서 뭐 30에서 뭐 40 이런 식으로 짝짝짝 구간이 계급이 있잖아요. 그러면 요 계급의 중앙값이라는 건 아까 중앙에 속하는 값이에요. 중앙에 10에서 30 중간이니까 25게 되겠네요. 그래서 요같이 중앙값 i번째 기급의 중앙값 그 첫 번째 기급의 중앙값이죠. 이것도 두 번째 기급의 중앙값은 30에서 40에 35가 되겠죠. 요같이 중앙값. 그 다음에 요 S는 표준편차입니다. 요 S는 표준편차. S 뒤에서 설명드릴 거예요. 이거 표준편차. S3승으로 S3승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외도는 어떻게 보세요? 값에서 평균을 빼주죠. 그리고 3승을 해요. 즉 편차입니다. 값에서 그 i번째 값이죠. i번째 값에서 평균을 빼주고 그 다음에 3제곱한다는 얘기죠. 그리고 더해주라는 얘기죠. 그거를 n으로 나눠줘요. n은 도수를 나타낸다. 전체 도수. 그리고 표준편차로 나눠주면 뭐가 돼? 외도.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구간으로, 계급으로 표시된 도수 분포의 경우는 요 중앙값을 가지고 계산을 합니다. i번째 중앙값.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계급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중앙값 마이너스 평균을 빼줘요. 그리고 3승, 똑같이 3승. 그리고 요거는 그대로 어떻게? 요게 없어요. 뭘로? 표준편차의 3승으로 나눠줘요. 대신 요게 있습니다. 요거 뭐냐면 이게 i번째 계급의 상대 도수예요. 그 상대 도수 앞에서 우리가 계산을 했습니다. 그 계급에 속하는 전체 중에서 그 계급에 속하는 그 계급의 구성비죠. 구성비. 이렇게 해서 우리가 외도를 계산할 수가 있어요. 계산. 그냥 참고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 외도는 이렇게 계산을 한다. 그러면 요 값이 나오겠죠? 그래서 만약에 계산을 했습니다. 우리가. 그러면 분포가 좌우 대칭일 때는 당연히 이게 외도가 기울어지지 않으니까 그냥 0으로 나와요. 이렇게 0. 정규분포예요. 정규분포. 그런데 분포가 왼쪽으로 기울어졌어요. 왼쪽으로. 즉 왼쪽으로 축이 있다는 얘기예요. 이거는 왼쪽으로 기울어졌다는 얘기는 꼬리가 쫙 이렇게 우리가 내려오는 경우죠. 그래서 이 경우 좌경대칭입니다. 이렇게 좌경대칭. 이 경우는 좌경대칭.
0보다 크면. 그 다음에 분포가 오른쪽으로 기울어져 있어. 분포가 오른쪽으로 기울어져 있어요. 이렇게. 우경대칭이에요. 우경대칭. 0보다 작아요. 이때는. 계산을 해보면. 그래서 이와 같이 우리가 외도를 가지고 그 분포의 대칭성을 판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볼까요? 외도. 0인 경우죠. 0인 경우. 좌우 대칭이죠. 이 경우는. 그 다음에 두 번째, 좌우 대칭이고요. 그 다음에 우경이죠. 우경인 경우는 0보다 작다고 그랬어요. 0보다 작아요. 그 다음에 좌경인 경우입니다. 좌경인 경우는 외도가 어떻게? 0보다 커요. 이 알파3가. 자, 그리고 좌경인 경우에, 좌경 대칭인 경우죠. 이 경우는 평균 중앙값은 이 순서로 되어 있습니다. 최빈값이 최빈값이죠. 최빈값이 가장 여기에 오고요. 최빈값 앞뒤에서 설명드릴 거예요. 도수가 가장 많은 값을 최빈값이라고 합니다. 그 값이 있는데 도수가 가장 많은 거. 그 다음에 중앙값이 여기 오고요. 질적인 경우입니다. 그 다음에 질적 자료인 경우. 평균이 여기에 오고요. 이렇게 중앙값은 앞에서 설명드렸나요? 자료를 크기 순으로 쫙 나열했는데 그 가장 중간에 50% 점에 해당하는 그 가장 중간에 있는 값을 말해요. 순서로 딱 나열을 했을 때. 그 다음에 벗어난 값. 좌우 대칭인지를 보는 게 중요하다겠고요. 그 다음에 벗어난 값을 보라겠어요. 그래서 산이 몇 개인지를 보라겠고요. 그 다음에 벗어난 값이 있는지 없는지를 우리가 체크해야 된다고 했는데 자료 대부분이 포함되는 자료값의 구간으로부터 어떻게, 그러니까 동떨어져 있는 거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자료가 여기에 몰려 있는데 지금 집중되어 있어요. 대부분이 자료가 여기 있는데 어떻게 여기서부터 뚝 떨어져 있죠. 동떨어진 곳에 위치해 있어요. 요같이 하나의 값이. 그러면은 요거를 우리가 통계량을 계산을 하면은 요 값의 영향으로 인해서 이 자료값의 분포의 특성이 왜곡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우리는 이거를 일반적으로 버립니다. 버리면 돼요. 이 벗어난 값이 있으면은. 우리가 평균 계산하는데 대부분 값이 여기 있는데 한 값만 엄청 커. 그러면 평균 계산하면은 제대로 이 분포의 이 자료의 특성을 나타낼 수가 없죠. 요 영향을 받아서 이 값을. 그럼 어떻게? 버리면 된다는 얘기예요. 버리면 돼요. 자, 네, 앞에서 우리가 첫 번째 자료 분석의 시점이 바로 변동, 자료의 흩어진 정도를 본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리고 앞에서 분포를 알 수 있는 그래프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이어서 그 두 분포의 비교, 흩어진 정도를 이 두 분포를 통해서 한번 살펴볼까요? 요 왼쪽에 있는 그래프는 그룹이 남자고요. 남자. 오른쪽은 여자예요. 남자, 여자. 연령별, 나이별 몇 명이 속하는지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20세에서 25세, 에서 25에서 30, 35 이렇게. 네, 보시면 남자 같은 경우는 이 경우 지금 중심이 뭐예요? 우리가 왼쪽에 자리가 집중되어 있죠. 그리고 봉우리가 하나예요. 이와같이 하나. 그런데 여자인 경우는 봉우리가 두 개입니다. 자료가 여기도 집중되어 있고 여기도 집중되어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봉우리가 두 개. 다르다는 걸 알 수 있죠. 자, 남자 그룹과 여자 그룹, 연령대별 그 인구 구성 비가 다르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자, 이 경우는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이거 나누어서 분석을 해야 됩니다. 좌경 대칭이네, 이 경우는. 그 다음에 이거는 월급인 경우다. 월급, 즉 한 달에 받는 그 월급이 그 분포를 나타내죠. 남자 그룹과 여자 그룹, 남자 그룹과 여자 그룹. 이 경우 남자 그룹은 100만원, 150만원 정도 여기에 집중되어 있네요. 그러니까 100만원과 200만원 사이에
보통 여기 집중되어 있는데 여자 같은 경우는 100만원에서 150만원 정도 여기에 집중되어 있고요. 그리고 여기 높은 임금을 받는 별로 없죠 여기는. 근데 남자 그룹에서는 보면은 200만원 이상, 300만원, 200만원 이상 어떻게 월급을 받는 그 비중이 꽤 있어요. 하지만 그 여자 그룹은 이 이상은 250만원 이상인 경우는 거의 없다는 거 알 수 있죠. 그래서 두 분포를 우리가 이렇게 그 모양을 가지고 자료가 어디에 집중되어 있는지를 가지고 비교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분포를 비교할 때는 우리가 어떻게 일단 두 분포의 비교예요. 두 분포의 비교. 그래서 어떻게 비교? 형상 일단 비교해요. 앞에서 했듯이 분포의 형상을 비교를 합니다. 산의 수, 대칭이냐, 대칭이 아니냐. 그 다음에 그 분포의 위치, 앞에서 우리가 분포의 위치를 비교를 해봤어요. 위치가 어디에 속해 있냐. 그러면은 두 그룹에, 혹은 뭐 세 그룹에 어떻게 그 특징, 성격을 우리가 비교를 통해서 파악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상자 수염도입니다. 상자 수염도를 가지고도 우리가 충분히 분포를 파악할 수 있고요. 그리고 두 그룹 사이에 혹은 세 그룹 사이에 그 분포를 비교가 가능합니다. 이 상자 수염도는 다섯 가지 요소, 다섯 가지 통계량을 사용한 분포의 형상을 표현하는 그래프예요. 다섯 가지 요소가 뭐냐면 최소값, 그 다음에 아래 4분의 1수 값, 중앙값, 위 4분의 1수 값, 최대값이죠. 요 다섯 가지 보세요. 최소값과 최대값. 그 다음에 여기 중앙값이에요. 가장 중간에 순서대로 나열을 했을 때 저 가장 중앙에 속해 있는 중앙에 위치하는 값이 바로 중앙값이에요. 중앙값. 그 다음에 정확하게 25%의 그 위치에 해당하는 값이 바로 아래 4분의 1수가 되고요. 그리고 위 4분의 1수는 정확하게 이게 25 중앙값이 딱 50%니까 여기다 25 더하면 75가 되겠죠. 그래서 75%의 그 위치에 해당하는 값이 바로 위 4분의 1수가 됩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25% 더하면 이제 마지막이 되겠죠. 그러니까 25 해서 가장 큰 값, 요 사이가 25. 해서 상자 수염도는 다섯 가지 통계량을 사용한 그 분포의 형상이죠, 형상. 이 경우는 우측으로 약간 요 중앙이 자료가 집중되어 있다는 걸 알 수 있겠죠. 자, 상단 수염도는 이렇게 지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어떻게? 이렇게 최소값과 최대값, 그 다음에 중앙값, 그리고 25, 25, 25, 25, 4분의 1, 4분의 1, 4분의 1 이렇게 순서를 딱 나열을 했을 때 25% 위치, 그 다음에 50% 위치, 75% 위치, 이 해당하는 값이 위 4분의 1수 값이 되겠죠. 아래 4분의 1수, 중앙값, 위 4분의 1수. 그래서 아래 4분의 1수, 중앙, 위 4분의 1수. 25, 25, 25, 25가 돼요. 이렇게. 그래서 상자 수염도 이렇게 우리가 분포로 표시를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일반적으로 상자 수염도 참 많이 사용합니다. 주식시장이라든가 이런 주가 표시할 때 그 오르고 내리는 거 있죠? 그거를 갖다가 이렇게 파악하기 위해서 상자 수염도를 세로로 자료값을 취할 때가 아주 많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 경우는 가장 아래죠. 이거 보세요. 이거 이렇게 해서 최소값, 이게 최소값과 최대값이죠. 이게 최대값과 최소값. 당연히 벗어난 값은 제외를 합니다. 벗어난 값은. 그리고 여기가 요 상자죠. 상자 박스 안에가 이건 수염이고 이게 수염이고 이게 상자죠. 그래서 상자 수염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25 여기가 25 최소값 최대값 25%점 그 다음에 50%점 75%점에서 25 75 그 다음에 중앙값 50%에 해당하는 점이죠. 위치죠. 그래서 이렇게 세로로 보통 많이 표시를 해요. 그 다음에 이와 같이 세로로 우리가 표시를 할 수 있는데 자
비교를 할 수가 있겠죠. 이렇게 여러 그룹이 있습니다. A 그룹, X1 그룹부터 시작해서 2, 3, 4, 5 그룹이 있는데 모양을 일단 비교를 하면 되겠죠. 당연히 형상, 그다음에 좌우 대칭인지 수렴의 길이에 따라서 좌우 대칭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겠죠. 자, 일단 좌우 대칭이 아닌 것들을 볼까요? 요거 아니죠. 좌우 대칭이 아니네. 요거 좌우 대칭 아니고. 그다음에 나머지는 뭐 거의 좌우 대칭에 가깝다라고 할 수 있어요. 약간 길긴 하지만 이 정도는 뭐 좌우 대칭으로 볼 수가 있는데, 근데 수렴의 길이가 다르죠. 그러니까 즉, 요 흩어진 정도가 요 흩어진 정도죠. 폭 변동이 요거는 변동이 너무 커. 흩어진 정도가 크죠. 흩어진 정도가 커요. 그 다음에 요 세 그룹은 흩어진 정도, 변동이 비슷하죠. 요 간격이, 최소값과 최대 사이의 요 사이 간격이 비슷해요. 그런데 중앙값이 그 자료가 중심되어 있는 게 뭐예요? 요 지수인데, 보면은 2의 요 세 번째 x3 같은 경우는 세 번째는 요 2를 중심으로 해서 자료가 집중되어 있고, 그 다음에 요 두 개 x1과 x2는 0을 중심으로 자료가 집중되어 있죠. 유사합니다. 요거는 위에 있고, 그러니까 이와 같이 x1, 2, 3, 4, 5 그룹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어떻게 그 모양을 비교를 통해서 우리가 그 자료의 특성을 알 수가 있겠죠. 자, 요 두 그룹과 요거는 확연히 차이가 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요것도 그렇고, 요거는 위치는 자료가 집중되어 비슷하지만은 수렴 길이가 짧고 대부분 요 밑에 0 이하로 집중됐다는 걸 알 수 있죠. 요거는 이 경우도 최소값과 최대값 요 위치가 약간 다르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이거는 좌우 대칭 위에 좀 위가 좀 기네요. 약간. 그래도 어느 정도 뭐 이 정도면 좌우 대칭으로 봐줄 수 있는데, 하지만 여기가 좀 수렴의 길이가, 어쨌든 이 차이를 우리는 이 모양을 통해서 두 그룹 사이가 어디에 무슨 차이가 있는지를 알 수 있겠죠. 그리고 우리가 상자 수렴들을 통해서 분포의 중심, 상자 수렴도를 분석을 할 때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 앞에서 지금 설명드렸듯이 분포의 중심이나 흩어진 정도를 비교해요. 중심, 그리고 흩어진 정도, 변동을 비교하면 되고요. 아까 앞에서 했듯이. 그 다음에 대칭인지 비대칭인지, 앞에서 우리가 대칭인지 아닌지를 봤죠. 그렇다. 그러면은 되겠고요. 자, 그런데 다봉성은 어떨까요? 다봉성. 아까 우리가 히스토그램 막대 그래프에서는 바로 이 다봉이 보이니까 산을 하나인지 두 개인지 세 개인지 알 수 있는데, 이 경우는, 자, 이 경우도 사실은 가능합니다. 자, 다봉성과 상자 수렴도예요. 단봉이면 뭐예요? 단봉이면 단봉이면은 상자의 길이 두 개예요. 길이요. 상자의 길이죠. 길이. 상자의 길이죠. 길이. 상자의 길이가 수렴의 길이가 상자의 길이 있죠. 상자의 길이보다 길입니다. 요게 단봉이면. 근데 요 수렴의 길이가 아주 짧아.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짧아요. 이렇게 짧아. 그러면은 요거보다 이때는 봉우리가 하나가 아니다라는 얘기입니다. 지금 보세요. 이 경우 이게 상당히 길죠. 이거 지금 요거를 그대로 지금 요거를 갖다가 뭐예요? 히스토그램을 상자 수렴도로 나타낸 겁니다. 이렇게. 자, 요 길이가 요것보다 짧으니까 뭐예요? 봉우리는 두 개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다봉성과 상자 수렴도, 상자 수렴도를 통해서 우리가 단봉인지 다봉인지 알 수 있다는 얘기예요. 자, 이런 경우는 주의해야 되죠. 봉우리가 두 개니까. 그렇죠. 이어서 이 두 번째, 두 번째 그룹 간 특성을 비교하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요 그룹 간 비교, PPT 33쪽이고요. 이 그룹 간 비교입니다. 그룹 간 비교. 우리가 자료를 분석을 할 때 보통 코드화를 통해서 층별로 나누어서 이 그룹별로 보통 우리가 비교를 합니다. 질적 변수인 경우와 양적 변수인 경우, 요 계급별로 나누어서 우리가 계급별로 나누어서 계급별로 나누어서 보통 그룹 간의 비교를 통해서 우리가 원하는 정보를 끄집어낼 수 있고요. 그래서 질적 변수인 경우는
어떤 값마다 값의 어떤 값마다입니다. 변수의 어떤 값마다 질적 변수인 경우는 이 값마다 그룹별로 비교를 하면 돼요. 그룹 간에 비교를 하면 돼요. 예를 들어서 남녀별, 남자와 여자 이 두 그룹으로 나누어서 우리는 예를 들어서 뭐 급여다 그러면은 남자 그룹과 여자 그룹으로 나누어서 그룹별로 시각화죠. 그래프를 통해서 그려서 분포의 중심이라던가 자료의 중심이라던가 혹은 모양이라던가 분포의 모양이죠. 모양이라던가 그 형태를 통해서 우리는 비교를 할 수 있겠죠. 마찬가지로 직종별. 자, 직종별로 평균 임금을 우리가 비교할 수 있겠죠. 직종별로 나누어서. 혹은 우리가 예를 들어서 우리 학교에 예를 들어서 상대의 과별로 성적이 어떤지를 갖다가 나누어서 시각화 혹은 계량화를 통해서 우리가 원하는 필요한 정보를 얻어낼 수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양적 변수예요. 질적 변수에 이어서 양적 변수인 경우는 값으로 표현이 안 돼요. 양적 변수인 경우는 어떻게? 범위로 표현합니다. 이 변수의 값을 어떻게 양적 변수인 경우 변수가 양적 변수인 경우는 그 값을 범위로 나타냅니다. 범위로 값을 어떻게? 범위로 나타내요. 어떻게? 예를 들어서 월 수입별. 자, 월 수입별 어느 집단의 월 수입별로 나눌 수 있겠죠. 200만 원 미만인 사람이 몇 사람인지. 예를 들어서 뭐 7사람이다. 그다음에 200만 원 이상, 500만 원 미만 월 수입이 그룹의 집단에 예를 들어서 뭐 15명이다. 조사를 했다.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500만 원 이상이 뭐 예를 들어서 5명이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는 이 범위로 200만 원 미만, 200만 원 이상, 500만 원 미만, 그 다음에 500만 원 이상 이와 같이 범위로 나눈 다음에 그 안에 몇 명이 속하는지 등등을 조사하면 알 수 있겠죠. 그래서 그룹별로 그룹의 특성, 그룹별로 그룹 간에 서로가 우리가 비교를 할 수 있겠죠. 혹은 나이대별로 예를 들어서 나이대별로 뭐 20세 미만, 20대 이상, 30세 미만, 혹은 30세 이상. 예를 들어서 얼마 안 있으면 투표인데 우리가 국회의원 선거가 4월 15일 날 있죠. 그때 그 투표율을 조사를 알고 싶어요. 어느 정도 투표할 의향이 있는지. 그러면 20세 미만에 대해서 질문하면 되겠죠. 그리고 20세 이상, 30세 미만 질문하고요. 그리고 30세 이상 질문하고. 그러면은 20세 미만에서 적극적으로 투표를 하고자 하는 그 비율, 혹은 20세 이상, 30세 미만, 그 다음에 30세 이상. 이거를 어떻게? 나이대별로 나눠서 그 나이대별 투표를 하고자 하는 성향, 그 정보를 우리가 도출을 해낼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룹 간 비교를 하면 돼요, 우리가. 어떻게? 계급별로 분포를 비교하면 돼요. 계급별로. 자, 질적 변수인 경우는 값마다 비교를 하면 되고요. 자, 양적 변수인 경우는 계급으로 나누어서, 이 층별로 나누어서 우리가 분포를 비교를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룹별로, 자, 그룹 간이죠. 그룹 간의 분포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그래프를 작성하면 돼요. 그래프를 작성하면은 그 모양으로부터 우리는 중심, 자료가 집중되어 있는 곳이 어디고, 그리고 흩어진 정도가 어느 정도고, 그 다음에 좌우 대칭인지 아닌지를 파악할 수 있겠죠. 그래서 그룹 간에 비교하시면 돼요. 그에 대해서. 자, 뭐가 있어요? 이와 같이 히스토그램이나 앞에서 우리가 흩어진 정도, 자리가 흩어진 정도에 대해서 정도를 통해서 우리가 자료를 분석하는 방법에서 사용했던 것 똑같아요. 히스토그램이나 혹은 상자 수염도, 뭐 다른 것도 있어요. 등등 대표적인 거 요 두 개고요. 해서 히스토그램이나 상자 수염들을 그려보면 되죠. 그리고 그 모양을 그룹 간에 서로가 비교하면 돼요. 그러면 자료의 중심 위치가 어딘지를 서로 비교하면 돼요. 그리고 흩어진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 비교하시면 돼요. 그리고 좌우 대칭인지 아닌지, 봉우리가 하나인지 두 개인지를 우리가 서로가 비교를 하시면 됩니다. 자, 그룹 간 비교입니다. 그룹 간. 이와 같이 우리는 어떻게?
이 경우는 질적 변수죠. 남자와 여자. 남자 그룹과 여자 그룹의 그 인구 분포를 나타내는 그래프입니다. 자, 남자와 여자. 20세에서 25세까지, 그 다음에 25세에서 30, 이렇게 해서 간격이 5고요. 계급 간격이, 구간이, 길이가 5고, 해서 20부터 시작해서 여기 65세까지입니다. 어떤 집단의 남자와 여자의 인구 구성의 분포를 지금 히스토그램 그래프로 여기서 지금 나타내고 있어요. 이 앞에서도 우리가 흩어진 정도, 자리 흩어진 정도를 분석할 때 설명드렸던 그래프가 똑같은 거예요. 단지 여기서 그룹 간 비교를 우리가 한다는 거예요. 자리의 분석 시점에서 두 번째, 그룹 간의 비교를 합니다. 일반적으로. 그래서 이와 같이 그룹 간 비교입니다. 그룹 간 비교. 어떻게 비교해?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일단은 뭐 흩어진 정도는 20부터 65니까 흩어진 정도가 이렇게 보시면은 흩어진 정도를 보시고요. 그 다음에 그 안에서 분포를 보시면 돼요. 보시면은 일단은 모양이 봉오리가 여기는 하나밖에 없죠. 그런데 즉 자료가 모여 있는 곳, 즉 자료의 중심, 데이터의 중심, 자료의 집중화 경향이죠. 여기에 모여 있죠. 보면은 30 이 정도 여기에 모여 있어요. 여기에. 근데 여자 그룹은 뭐예요? 그룹은 두 가지예요. 그러니까 흩어진 정도가 변동을 보시면은 모양이 두 가지입니다. 여기하고 지금 뭐예요? 봉우리가 두 개야. 두 개죠. 그러니까 이와 같이 여자 그룹과 남자 그룹의 인구의 분포가 확연히 다르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남자 그룹은 대략적으로 여기 25세에서 35세, 40세 여기에 전부 집중돼 있죠. 그런데 여자 그룹은 희한하게 중간에 인구가 별로 없어요. 어디? 35세, 40세, 45세 여기에 없다는 거 알 수 있죠. 어디에? 20세에서 35세와 그 다음에 40세 이상, 45세에서 60세 두 범위에 자료가 집중되어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확연히 우리는 남자 그룹과 여자 그룹의 분포는 다르고 흩어진 정도도 다르다는 것. 그리고 봉우리가 여기는 하나인데 여기는 두 개라는 것. 즉 여기는 어때요? 이런 경우는 그냥 분석이 안 됩니다. 이렇게 나눠야 돼요. 이거는. 그리고 좌우 대칭을 봤을 때 좌경이죠. 남자 그룹의 경우는 좌경입니다. 좌우 대칭이라는 걸 알 수 있고요. 좌경이에요. 좌경. 근데 여자 그룹은 중심축이 두 가지. 뭐 대략적으로 중심축이 두 개고 요 각각의 요 범위에 자료가 집중되어 있는 요 범위의 자료들은 대략적으로 좌우 대칭이라는 걸 알 수 있죠. 여기는 좌경 대칭이고요. 남자 그룹은. 자, 이와 같이 우리는 자료의 중심 위치가 어딘지, 그리고 봉우리가 하나인지 두 개인지, 자, 봉우리가 하나, 여기는 두 개라는 거. 그리고 이건 좌경 대칭이고, 그 다음에 요거는 두 개로 나누었을 경우에 대략적으로 그 범위, 여자 그룹의 두 범위에 있는 자료들은 좌우 대칭이라는 거 알 수 있고요. 그리고 자료의 중심 위치는 어쨌든 남자 그룹은 여기, 그 다음에 여자 그룹은 두 범위에 자료가 집중되어 있다는 걸 알 수 있고요. 확연히 남자 그룹과 여자 그룹의 인구 분포가 다르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고요. 남자 그룹은 주로 30대에 자료가 집중되어 있고요. 그리고 여자 그룹은 25세에서 30세 사이, 그 다음에 50세에서 55세 여기에 자료가 집중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이 우리는 그룹 간의 히스토그램을 그려서 그 특성을 우리가 즉 그로부터 어떤 특성, 정보를 도출해낼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어서 요 그룹 간 비교에서 두 번째 요거 상자수염도죠. 상자수염도. 이거 앞에서도 설명을 드렸던 거와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룹 간, 여기서는 그룹이 몇 개? 그룹을 갖다가 5개로 나눠져 있어요. 그룹이.
그룹이 5개로 나눠져 있고요. 그리고 요거를 어떻게 상자 수염대로 그 분포를 지금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분포를. 보시다시피 우리가 이 상자 수염으로부터 그룹 간의 그 차이, 특성을 읽어낼 수가 있는데, 일단은 그 흩어진 정도를 보시면은 되겠죠. 요 세 그룹은 어떻게 흩어진 정도죠. 요 폭이 어떻게 흩어진 정도가 비슷해요. 비슷합니다. 네, 요 네 번째 그룹 X4 네 번째 그룹과 5번째 그룹은 흩어진 정도가 특히 이 경우는 아주 다르다는 걸 알 수 있죠. 이 경우도 흩어진 정도는 요 X1, 2, 3와 유사하지만 보시는 바와 같이 자료가 집중되어 있는, 즉 이 모양이 아주 다르다는 것, 수염의 길이가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이와 같이 요거와 이 그룹과 요거는 비슷해요. 흩어진 정도가. 하지만 X4는 완전히 흩어진 정도가 변동이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이 세 그룹, 이 그룹과 요거와. 그리고 자료가 어떤 값을 중심으로 해서 집중되어 있는지를 보시면은 요 X1 그룹과 X2 그룹은 0을 중심으로 집중되어 있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리고 요 두 그룹 X4와 S5도 0을 중심으로 지금 자료가 집중이 되어 있어요. 대략적으로. 하지만 폭이 다르다는 거, 그리고 모양이 다른, 분포가 다르다는 얘기죠. 다시 말씀드려서 분포가 다르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요 세 그룹 X1, 2, 3 요 세 그룹은 흩어진 정도도 같고, 그 다음에 단지 요 X3은 자료가 어디를 중심으로 요 2라는 지수 2라는 값을 중심으로 해서 자료가 집중되어 있고, 그 다음에 X1과 X2는 0을 중심으로 자료가 집중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자리의 중심이 0을 중심으로 되어 있고요. 요거는 2를 중심으로 되어 있고요. 요거는 그 다음에 좌우 대칭을 한번 봅시다. 좌우 대칭. X1 요 X1과 요거는 좌우 대칭이죠. 좌우 대칭. 그리고 이것도 좌우 대칭이에요. 좌우 대칭입니다. 좌우 대칭. 즉 좌우 대칭은 뭐라고요? 정규 분포를 딴다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정규 분포이기 때문에 정규 분포를 통해서 우리가 분석을 할 수 있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흩어진 폭은 아주 크지만 이것도 어쨌든 좌우 대칭입니다. 좌우 대칭. 네, 이것만 좌우 대칭이 아니죠. 좌우 대칭이 아니에요. 자, 그러면 우리는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수염의 길이가 아주 짧은 경우는 유의를 해야 됩니다. 이런 경우는. 이 경우는. 그래서 이와 같이 우리는 어떻게? X1, 2, 3, 4, 5 그룹에 대해서 상자 수염도 이 모양을 통해서 우리는 분포를 파악을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서로가 분포가 다르다는 것, 그 다음에 분포가 유사하다는 것, 그 다음에 자료의 중심 경향, 자료가 집중되어 있는 것이 어딘지 를 갖다가 서로가 비교를 할 수 있고요. 이를 통해서 우리는 X1그룹과 2그룹은 유사한 분포를 띠면서 약간 다르지만 어쨌든 유사한 분포를 띠면 0을 중심으로 자료가 집중되어 있고 좌우 대칭이다라는 거. 봉우리는 하나다라는 거. 그리고 X3은 마찬가지로 좌우 대칭이고요. 마찬가지로 좌우 대칭이고 좌우 대칭이면서 2를 중심으로 자료가 집중되어 있다는 걸 알 수 있고요. 서로가 비교를 가능하겠죠. 그 다음에 X4도 좌우 대칭이지만 흩어진 폭이, 즉 흩어진 정도, 변동이 아주 심하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리고 X5는 자료가 0을 중심으로 집중되어 있고 그 다음에 위에 수렴의 길이가 크고 밑에가 아주 짧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좀 유의를 해야 된다는 것. 이 정도 하면 될 것 같아요.